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금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을 뽑는 투표에서 두 사람이 다시 선출해야지 되는 최종 단계까지는 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변호팀에 속했던 제니 앨리스 변호사가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트럼프의 세 번째 변호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헨과 트럼프 두 사람이 오늘 뉴욕 법정에서 만납니다. 법정 출두 전에 트럼프는 자신을 넬슨 만델라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지지에서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과 인질 구출, 확산 방지 모두가 강조됩니다. 어제 2차로 풀려난 인질인 85살의 이스라엘계 여성은 평화운동가입니다. 이분은 지옥과 같은 경험이었지만 인질범인 하마스는 자신들을 잘 돌봐줬다면서 장총을 맨 인질과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는 지금 강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느냐, 그 너머까지 가느냐, 아니면 휴전이 되느냐 상당 부분이 미국에 달렸습니다. 상공 3만 피트에서 엔진 작동을 방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비행기 조종사가 83개의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그의 이웃들은 한결같이 그는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아주 좋은 두 아이의 아빠였다고 증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거리의 물건 판매 단속 요원인 시 공무원이 직무 중 방탄조끼를 입거나 경찰 보호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 에스코트를 말합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을 국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은 의회와 이 이스라엘 쪽을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탑뉴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먼저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미국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는 게 맞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디오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분으로서 어제 79살과 85살 두 분이 인질로 잡혀있다 풀려났는데 그럼 2차고 네 번째입니다. 네 사람 모두 여성이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계 미국인 해서 어머니와 딸 50대와 17살 그리고 이제 어제는 85살과 79살 두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이제 85살 되신 분이 영어로 인터뷰하진 않습니다. 딸 샤론이라는 딸이 전부 이제 그 통역을 하는데 이 인질이 마지막에 하마스가 맨 뭐 적십자사를 통해서 다 인질을 보내주고 하는데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총을 메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이분이 평소에 평화운동가였다고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하마스와 악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악수를 하느냐 했더니 나의 인질로서의 경험은 정말 지옥과 같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다. 그러므로 악수를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남편은 아직도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남편도 이제 아내와 비슷한 일을 했고 남편은 또 아랍어를 하기 때문에 딸도 우리 아버지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체베트 리프시트라는 이런 그 이스라엘 여성입니다. 거미줄과 같은 그 터널을 한 몇 킬로미터를 걸어갔답니다. 막 땅이 질척질척하고 하는데 처음에 인질로 잡혔을 때는 굉장한 어수선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대기로 맞았답니다.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지금 숨을 쉬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이제 인질을 이제 뭐 25명 이렇게 나누고 또 5명 또 나눠서 어디 지하 터널로 데리고 갔는데
인질의 의료 상태를 하마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인질범들이죠. 하마스 인질범들 가운데 여성들도 있었는데, 여성들 뭐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젊은 여성들의 뭐 여성만이 필요한 생리용품 이런 것도 다 잘 알고 있었고 전부 줬고, 의사를 이틀에 한 번씩 받고 약도 줬고, 우리는 코란을 믿는 사람들이다,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니까 뭐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기도 하고, 인질과 인질범이 같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키부츠에서 온 이 85살의 이 인질 이분은요, 5명이 같이 지냈는데 경비원이 있었고 구급대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매트리스를 깔아줬는데 굉장히 깨끗했다. 내부 상태는 깨끗했다.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돌봐줬었고, 그리고 필요한 약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질들은. 그리고 남편은 83살인데 아직도 이제 인질로 잡혀 있는데요. 이 두 분은 부부가 가자 지구에서 아픈 사람들을 이스라엘 쪽 병원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인질로 잡혀 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질로 잡혀 있는 남편은 수십 년 동안 이제 무슨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일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저널리스트이기도 한데 1982년도에 베이루트요,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2곳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었던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아무튼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다. 이게 이제 딸과 와이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9살의 또 다른 그 누릿 쿠퍼라는 분도 인질에서는 풀려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인질이 있고, 하마스가 이 두 분의 여성분을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는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풀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 85살의 이분이 하마스, 총찬 하마스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할 때 보니까 살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평화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지금 이런 것. 그래서 두 번째까지 인질 석방이 있었지만 뭐 대규모 인질 석방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답니다. 50명 정도. 그런데 오늘 그 최신 뉴스를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이건 지금으로서는 교착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 전쟁이 과연 더 큰 전쟁으로 번져서 세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확대된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가자지구를 지상군을 들여보내나 마나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신경 쓰는 곳은 가자지구의 하마스보다는 북쪽의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전부 이란의, 이스라엘로 보면은 많이 동쪽에 몇 나라 시리아랑 건너 있는 그런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하마스와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가 그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에 있어서 하마스보다 훨씬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의 주민들도, 이스라엘계 주민들도 다 대피하라고 하는 거고, 헤즈볼라는 가자의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 상황이 나빠지면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 척에서 또다시 두 번째도 그쪽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헤즈볼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헤즈볼라가 지금 이 전쟁에 발을 담그느냐 담그지 않느냐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영국의 그 한 제독이 뭐 여러 포클랜드 전쟁이라든가 등등을 주도를 했고, 영국의 대테러 작전 차관을 지낸 그런 그 웨스트 제독이, 로드 웨스트 제독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스라엘이 과잉 대응을 하면은 가자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헤즈볼라가 우리 같은 뭐 이란의 지지도 받고 같은 아랍인데 하면서 내려와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뭔가 여기서 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시리아가 또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리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푸틴은 지금 이 전쟁을 너무 기뻐합니다. 이 전쟁으로 본인들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작전 수행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레바논이 들어가고 가자가 들어가고 이스라엘과 막 얽혀서 뭐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시리아에 바세르 알 아사드 독재자가 나도 푸틴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좀 뭐 좀 해줘야지 되는가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더 강하게 공격을 하면은 이란이 이거 뭐지 하면서 이란에게는 항상 영국이 작은 악마고 미국이 큰 악마입니다. 이란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 이란은 완전히 발 담그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서구. 그게 이란의 목표인데 이란도 움찔움찔 하다 보면은 또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은 뭐 이란, 뭐 레바논, 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다 같은 편이고 후티 반군이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란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시아파, 수니파에서. 그래서 이게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이란이 점점 발을 딛고 그럼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혼자서 다 처리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는 할 수 없이 지금 미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항상 이란은 세트로 따라옵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발을 담글 수도 있고 마지막 퍼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다 발이 담겨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 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형적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전쟁이 바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들어가면은 3차 전쟁으로 가는 길.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이 같은 시나리오를 피해보기 위해서 전 단계인 중동에서의 전쟁조차 확산을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레이건 항모도 보내고 그 다음에 2차 항모도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 가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가고 프랑스 대통령이 가서 하는 얘기는 역시 인질이 있고요. 프랑스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국제연합군이라도 만들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임마누엘 마크롱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거 확산되냐? 그럼 더 전쟁이 많이 확산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계속 악마화하고 있고 실제로 하마스가 악마적인 일을 하죠. 사람들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화나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가자에서 이스라엘도 악마 노릇해라. 해서 이스라엘의 그 거친 모습도 세계에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지. 우리 하마스만 팔레스타인의 어떠한 주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만 악마화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니들도 악마화해봐.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점령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악마 행위를 했는가 하는 비디오를 쭉 보여주고 있지만 숫자로 이젠 게임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가자 지구에 무고한 시민이 불과 2주일 만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5천 명 이상이 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적으로 점점 지금 비교가 되지 않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지상군 침공하는 것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것 같고 더 많은 지원을 해라 해서 사흘째요. 지금 첫날 20대 트럭, 그 다음에 17대, 그리고 또 20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료가 이틀이면 바닥이 난답니다. 지금 적십자사 등등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병원이고 뭐고 완전히 올스탑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동에서 미국인들이 대규모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들어가서 가자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완전히 때려잡아도 누가 가자를 컨트롤하냐는 거죠. 지금요. 어제 보니까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로 팔레스타인이 나뉘어서 서한은 그 마흐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서한 지구 사람들도 우리는 아바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50% 이상이 하마스가 필요하다. 우리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강하게 싸워줄 하마스가 필요하다가 54%가 그렇고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 87살의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서한해서 가자지구까지 그 힘을 널리 펼쳐주게 하고 싶어 해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50% 이상이 하마스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하면 뿔 달린 동물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하마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반 이상도 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겪었지만 이번 전쟁이 지금 그 가자지구 주민들 하는 얘기는요, 가장 이스라엘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파트 공습에도 살아남았는데, 아파트는 살아남았는데 그 아파트먼트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랍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24시간 동안 또 어제보다 더 많은 400개의 목표물이었다, 타겟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표물이 하마스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유엔은 학교, 병원, 아주 무슨 일반 건물, 주거 지역도 많이 폭격을 당하고 있다, 공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먼트 폭격에서도 살아남았어도 이 전쟁에서, 여러 번의 전쟁에서 살았지만 살아남을지 알 수가 없어. 하마스를 해체한다지만 하마스를 해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지 돼. 하나의 목소리로 즉각 휴전을 해라 라는, 이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국이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방어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강렬하게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적인 지원도 뒷받침을 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보내고,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한 70대 정도의 어떤 그 항공기가 들어있는 그 항공모함이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등등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화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 명의 미군도 금방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배치를 했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1년에 3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런 그 중동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치러야지 됐는데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데 그 발을 담글까? 그렇게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의견이 나뉩니다. 여기 이 정도만 그 생각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전쟁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전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였던 마이클 오렌, 이분은 maybe 본인의 희망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항공모함을 그 지역으로, 지중해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 어디까지 가든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뭐 세스 G 존스 이런 분은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꺼릴 거다.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총을 쏘지 않고도 그 위력만으로도 이란도 위협하고 헤즈볼라도 위협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예멘 같은 데서 이스라엘 쪽으로 쏘려고 하는 것을 요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군 사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안 그럴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앤서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든가 뭐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악화되고 미국이나 미군이 위험해지면은 우리도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군사학 교수인 데니 오바흐 교수가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 조건부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계속하도록 원하고, 그리고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무기한 뭐 점령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원치 않다. 그렇게 하면은 큰 실수가 된다. 헤즈볼라와 싸워도 큰 실수가 된다. 공습을 해도 크게 싸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런데 일단 바이든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은 좀 짐작이 되는 게요. 지난주에 제일 유명했었던 시사만평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포르투갈 사람이 썼고 하나는 쓴 게 아니라 그렸고 하나는 영국 사람이 그린 건데 어떤 거였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탄야후를 막 허그하면서 우리가 당신 등 뒤에서 잘 돌봐주고 있어. 우리가 지지해라고 하는데 그 등 뒤에 테이프로 딱 붙이는 게 now. 지금은 그렇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바이든이 얼굴이 두 개입니다. 바이든 옆에 네탄야후가 서 있는데 하나의 얼굴 막 웃으면서 네탄야후에게 좋게 말하는 거에 마이크가 들려 있어요. 그 공개적으로 할 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얼굴은 네탄야후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다.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게 지금으로서의 미국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영국의 로드 웨스트 전 그 제독의 얘기처럼 이게 이란과 뭐가 막 뭉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하면은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부 얽혀버리는 굉장히 큰 그런 것을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동맹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의회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었던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변호팀에 속했었던 제니 앨리스 변호사, 가장 좀 젊은 변호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이 변호사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변호사다 했는데 지금 38살인데 그 당시에 2020년도에 더 지금보다 어렵고 콜로라도에서 교통법 관련 무슨 검사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변호사로 포장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변호팀에서 그 당시에 엘리트 공격팀, 엘리트 뭐 스트라이크 팀이라고 했죠. 해서 그 수석 변호사가 루디 줄리안이었고 시드니 파웰 등등이 다 들어있는 이 제니 앨리스 변호사가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거짓으로 이걸 끌고 가려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했었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같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세 번째 변호사고 이 유죄 인정은 조지아주에서 그때 이제 리코라는 같은 그 갱단이다. 갱단이기 때문에 갱단의 두목이 트럼프고 나머지가 하수인이다 해서 전부 19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석금 그 관련 일을 하는 사람과 합쳐서 시드니 파웰 변호사도 그렇고 케네스 체스브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이 제니 앨리스도 그렇고 변호사 3명의 보석금 관련 일하는 사람 4사람은 이미 유죄 인정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앨리스 그 변호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독교인이고 변호사로서 일을 굉장히 공정하게 잘 처리를 했어야지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지금 가책이 되고 그러나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본인은 이제 젊은 걸 강조를 합니다.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증거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알면은 나는 절대로 트럼프를 변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As an attorney who is also a Christian, I take my responsibilities as a lawyer very seriously, and I endeavor to be a person of sound moral and ethical character in all of my dealings. In the wake of the 2020 네,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크리스찬이기도 하니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Trump should be pursued in a just and legal way.
I endeavored to represent my client to the best of my ability. I relied on others, including lawyers.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다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을 많이 의존했다. And to legislators in various states. What I did not do, but should have done, Your Honor, was to make sure that the facts the other lawyers alleged to be true were in fact true.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In the 나옵니다. frenetic pace of attempting to raise challenges to the election in several states, including Georgia, I 조지아를 failed to do my due diligence. I believe in and I value election integrity.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I would have declined to represent Donald Trump in these post-election challenges. I look back on this whole experience with deep remorse. 네, 굉장히 후회한다고 깊이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아는 것처럼 당시에 많이 알았다면 트럼프를 변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른 그 변호사들은 옆에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뭔가를 했는데 지금 이 젊은 그 제니 앨리스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이제 쓴 것 같죠. 본인이 직접 쓴 종이를 본인이 일어서서 읽었고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의 분위기는 그동안에 이제 시드니 파웰이라든가 루디 줄리아니와 같이 언론에 나올 때 기자회견을 할 때 막 팬시한 차림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모델 같은 뭐 그런 모습의 차림과는 전혀 달리 스웨러 편안한 차림에 그저 젊은 좀 실수한 것 같은 그 당시에 뭔가에 눈이 멀어서 나보다 경험이 많은 시드니 파웰 무슨 뭐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들의 뭐 말을 믿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5년 집행유예에 10시간 아니 100시간 사회봉사 5,000달러 벌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민에게 조지아주 주민들에게도 사과를 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19명 갱단이다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했잖아요. 이 묶어서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언 받아내려고 그랬겠죠. 이 검사가 볼 때는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4명 합쳐서 15명이 무죄를 주장하고 14명이 유죄, guilty를 이렇게 할 사람들을 아마 그 풀튼 카운티의 파니 앨리스 검사는 다 알고 그런 리코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나온 것 같지 않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엔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오늘 법정에서 만납니다. 5년 만에 법정에서가 아니라 5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원래 그 전에 10년 동안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준 픽서를 하다가 2018년도에 이 마이클 코엔이 기소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감옥살이도 하죠. 뭐 3년 몇 개월인가 형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즉각 코비드 19이 터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집에서 가택 그 감옥살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던 게 이제 그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뭔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체크를 받고 했었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이건 또 중요한 게 의회에서 이 마이클 코엔이 증언을 하면서 지금 제니 앨리스 변호사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 전에 트럼프가 그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그리고 알았어야지만 됐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랬더라면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지난 10년이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아이들 보기도 창피하고 하면서 울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도. 그때 의회에서 마이클 코엔이 했었던 얘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융자 받고 이러기 위해서 본인의 편리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재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많이 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책도 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 벌려고 저러는 거야. 나는 정말 순결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인종차별주의자다. 포식자다. 나쁜 단어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5억 달러 뭐 손해배상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죠. 마이클 코엔을. 그러다가 한 몇 주일 전이죠. 갑자기 또 이 소송을 취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재판은 트럼프와 다 큰 아들, 막내 아들 그 바이런 빼고요. 이 두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고무줄 늘리기로 편리할 때마다 재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판사가
요 감옥에 가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벌금을 물게 하고 뉴욕에서 완전히 트럼프 제국이 해체가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증인으로 코엔이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의 전 변호사 픽서가 그동안 증언을 했었던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잡지 포브스의 그 부자 리스트 있잖아요. 그 부자 리스트에 높은 단계에 오르려고 트럼프가 얼마나 갈구했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한 케이스니까. 그런데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을 넬슨 만델라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넬슨 만델라가 돼도 상관없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 점이 중요하겠죠. 뭐 트럼프와 넬슨 만델라를 비교를 하는 사람이 트럼프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측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돼도 상관없다. 뭐 좋은 숭고한 뜻을 위해서는 이유가 있다. 뭐 내가 그렇게 되는 데는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들리고 그래도 선거 캠페인은 계속할 가능성도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워낙에 말실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가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긴 해야 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에 말실수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헝가리의 독재자와 터키의 독재자를 혼돈하면서 막 이름을 섞어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점 몰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하지 않았어요. 한번 망신당했잖아요. 짐 조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전적으로 나의 지지를 가졌다 했는데도 지금 비밀투표에서 저 사람 쫓겨내야지 돼 하니까 212명 가운데 211명 이상일걸요. 그렇게 쫓겨내야지 돼. 트럼프가 지지했는데도 해서 결국은 후보에서 탈락했잖아요. 오늘 8명 가운데서 2사람이 이거 과반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해야지 되거든요. 탐 해머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는 지금 이제 서열 3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존슨이었는데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루이지아나 사지구의 마이크 존슨이군요. 마이크 존슨 이 2사람이 겨루게 됩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과반수를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217표를 또 받아야지 하원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의 그 탐 해머 의원은요. 공화당에 지금 오늘 이 투표를 한 사람 가운데서 다른 한 사람 어스틴 스캇이라는 사람 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제니 앨리스 변호사가 내가 그때 알았다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거 부정선거였어 라는 변론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탐 에머만 유일하게 지금 하원 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막 이러고 나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하는 결의안 만들고 막 서명하고 여기에 케빈 맥카시, 짐 조던 다 하고 했잖아요. 스티브 스칼리스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과 반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맞아. 이래서 지금 공화당의 우파가 굉장히 이 그 탐 에머를 싫어하는 거죠. 전에 이제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 의장도 지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공화당의 지금 문제는 짐 조던이라는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고 초대 의장, 공동 의장을 한 극우는 하원 의장이 되지 않게 됐지만 그렇지만 짐 조던과처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 공화당의 정치 기반 있잖아요. 그런 기반에 반대하는 강성 극우 세력이 힘을 잡는 점점 더 힘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계속 이분들과 또 그 얘기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요. 공화당은 점점 좀 나쁜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잠시 뒤에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지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고른 아이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도시의 미래는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원 의장 후보가 결정이 됐네요. 과반수의 투표를 받아서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지금 서열 3위입니다. 지금 위비예요. 탐 에머 의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전에 대학교의 그 아이스하키 선수였고 코치였고 전국 공화당 그 의회 의장을 지냈었고 그 밖에는 이제 또 투표가 진행돼야지 되는데 이분이 217표를 쉽게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투표는 시작되지 않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준비된 뉴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 한국일보 보신 분들 일면의 오른쪽 아래에 깜짝 놀라셨죠. 비번인 조종사가 어떻게 알래스카 에어라인에서 엔진을 방해해서 그렇게 되면 추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조종실에서 막 몸싸움 일어나서 막은 거죠. 막고 관제탑에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용의자예요. 조셉 에머슨 44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살고 있는데 판타스틱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3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에 워싱턴주의 에버렛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에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엔진 작동을 방해하려고 비번인 그런 조종사가 그래서 막 몸싸움하고 등등 해서 제압을 한 거죠. 제압을 해서 엔진을 끄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실에서 몸싸움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샌프란시스코로 가지 못하고 오레곤 포틀랜드에 방향을 바꿔서 착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이거 테러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데일리 메일 같은 데서 이런 때는 막 사람 보내서 취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웃들을 이 용의자 조셉 에머슨의 이웃들을 엄청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이름도 좋은 이름이네요. 프레젠트 힐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아이들과 와이프와 해피하게 살고 집은 뭐 한 12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30마일 떨어졌으니까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주일 뒤면 할로윈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보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둘 다 보이니까 가족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집에도 이제 호박 그리고 호박색 그 주황색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뭐 사람은 좋았는데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동료들이 얘기하기는 이 같은 엔진 작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기 직전에 좀 정신쇠약 증세를 보인 것 같다 하는 건데 지난 9월달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그 카인드한 분이냐면요. 집에 보면 문에 무료로 비행 강습해준다는 그런 것도 붙여 있대요. 연방항공국은 조종사가 나이와 뭐 비행기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5년마다 한 번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 안에 83개 혐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 보면은 83분이 타고 계셨는가 보죠. 본인을 제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같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요즘 너무너무 낙후해지고 있잖아요. 거리에 홈리스 피플부터 시작을 해서 마야 등등 천막 해서 그런데 거리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것도 물건도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종류가 있겠죠. 그 단속을 하는 단속 요원도 시 공무원입니다. 그 시 공무원이 직무 중에 방탄조끼나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오늘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거리에서 뭔가를 자신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매를 폭행도 당하고요. 뭐 밀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물건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막 공격, 신체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 많진 않지만 말 공격은 너무나 그 흔한 일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에 대비해서 방탄조끼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야, 블랙 재킷 입고 그리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가 같이 그렇게 근사하게 불러서 지금도 마음속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극복하고 또 다른 샌프란시스코가 뭐 지도자를 잘 만나고 시대에 맞는 정책을 한다면 또다시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을 보고 사는 건데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공화당에서 이제 하원 의장 세 번째 후보입니다. 스티브 스칼리스 떨어졌고요. 짐 조던 떨어졌고 탐 에머라는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표를 뭐 몇십 표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후보로 됐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보입니다. 후보가 돼서 217표 이제 과반수 그 득표를 해야지만 하원 의장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키 선수였고 변호사, 미국 정치인들은 변호사 출신이 무척 많잖아요. 처음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간 사람입니다. 2004년도에 미네소타 주의 의원으로 선출이 됐고, 주의원으로 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2014년부터 연방 의회에서 하원 의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14년부터니까 10년 됐죠. 그리고 2020년과 2022년도에 전국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사람이 우파로부터 적대감을 느끼느냐. 2020년 선거를 승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인 것 맞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가 부채 상한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언젠가부터 정치적으로 막 싸우다가 이걸 다른 당이 대통령이면 안 해주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 5월 달에도 이거 인상을 해야지 된다 하고 투표를 했었고, 9월 달에도 역시 연방정부 이제 그 문을 열어야지 된다 하는 데에 찬성을 한 사람. 말하자면 공화당에서 지금 하원 의장 후보가 된 탐 에머,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은 온건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케빈 메카티와도 조금 다르네요. 케빈 메카티는 온건파라기보다는 좀 보수파인지 아닌지는 뭐 각자가 다 판단할 일이겠지만 본인의 판단도 그렇고, 그러나 보수인 것처럼 많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인의 지지율을 같이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건파인 탐 에머 미네소타의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돼서 이제 217표 투표를 받는 그 과정만 남아있다 하고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미국을 마쳐야지 되겠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결국 해주긴 해주네요.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이젠 이거는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승인하는 법안을 그쪽 국회에 보냈습니다. 한때 안 해준다 하다가 했고, 저쪽에서도 이런 그 움직임이 좀 일어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